심신미약을 주장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법원에서 정신질환에 의한 심신미약을 선생님들도 뉴스 보셨죠? 그 강서구에서 PC방 살인 사건 뉴스 좀 접하고 좀 어떤 생각 드셨어요? 모르겠어요. 저는 근데 뭐 그 사건의 디테일들이 이렇게 막 전해지는 것 자체도 뭐 그러면 된다 안 된다 말이 많은데 사건 자체는 근데 워낙에 세세한 부분까지 다 너무 널리 알려졌으니까 PC방이잖아요. 그쵸. 그러니까 나도 언제 그렇게 될지 모른다는 게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. 그리고 저는 그렇게 칼로 얼굴만 찌르는 건 처음 본 것 같아요. 보통 이렇게 배 같은 데 찌르지 않아요? 그쵸. 배나 몸통, 가슴 이런 데는 한 번도 안 찔렸다고 하니까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. 맞아요. 그리고 아예 모르는 사람이잖아요. 같이 아예 뭐 이전에 어떤 원한 관계나 이런 게 없었던 사람이 갑자기 너무 충동적이고 폭력적으로 이제 행동을 한 거다 보니까 그 청원도 엄청 많이 이제 청와대 국민청원이요? 네, 청원에 뭐라고 올라왔어요? 그 사람 처벌해달라고. 그게 이제 이슈가 또 됐던 이유가 그 가해자의 이제 가족들이 이 사람이 우울증을 앓고 있다라고 해서 어떤 그런 걸 주장을 해서 이제 국민들이 봤을 때는 그게 너무 이제 부당하다. 그거 관계없이 제대로 죄값을 치러야 된다라는 거죠. 저도 너무 화가 많이 나기는 하더라고요. 같은 국민으로서. 그리고 21살밖에 안 됐어요. 피해자가? 네. 21살에 엄청 키도 크고 체격도 엄청 건장하다고 하더라고요. 그런 사람도 그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맞아요. 화도 나면서 이제 공포감도 굉장히 크더라고요. 그렇죠. 누구나 당할 수 있고 말씀하셨듯이 그 알지 못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누구나 될 수 있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또 국민들이 더 좀 감정이입이 되었던 사건이 아닌가 싶어요. 네, 이 사건이 좀 더 이제 수면 위로 나왔던 건 이제 심신미약 문제 때문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생님들은 좀 어떤 생각 드셨어요? 가해를 한 분이 진짜 뭐 환자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밝혀진 게 없잖아요. 그래서 일단은 뭐 가족들이 주장을 했다는 거고 뭐 그분 이제 얼굴도 공개되고 막 그랬잖아요. 그러면서 뭐 자기는 그렇게 주장하지 않고 뭐 가족들이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뭐 실제로 그 사람이 만약에 우울증이라고 한다고 해도 이제 국민들 여론은 어떻게 우울증이 그런 흉악 범죄를 하냐, 우울증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서 형을 좀 덜 받으려는 주작이다. 이런 의견들이 이제 생기면서 이게 좀 더 이제 이슈가 된 것 같아요. 예전에 어금니 아빠 사건도 정신장애가 있다고 주장을 심신미약을 주장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. 그리고 그 뭐 인천 그 소아 살인 사건도 뭐 아스퍼거다 그러면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법원에서 정신질환에 의한 심신미약을 이렇게 너무 광범위하게 인정해주고 있거나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사실 이 사건이 심신미약으로 어떻게 될 것 같냐 그거는 뭐 판사가 결정 내릴 거고 저희가 그분을 의사로서 직접 본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 드릴 수는 없지만 선생님도 다 해보셨겠지만 정신감정이라는 걸 정신과 의사가 되면 하거든요.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지금 상황이 이 사람의 정신과적인 질환은 어떤 거고 이 정신과적인 질환이 뭐 이 사람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줬을 것이다 이런 것을 의학적으로 판단해서 감정서를 쓰는 게 정신과 의사의 일 중에 하나인데 범인을 저희가 보진 못해서 모르지만 감정을 주로 하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우울증이라는 병 자체는 그런 흉악범죄랑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. 저는 사실 정말 순수하게 우울증만 가지고 있는 환자분이 그렇게 흉악한 행동을 하는 걸 본 적은 없거든요. 뭐 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게 우울증 때문일까라는 생각은 저는 들어요. 중요한 건 이제 병이 있냐 없냐보다는 이제 그 병이 그런 어떤 행동을 일으킬 수 있는 연관관계가 있느냐를 따져줘야 될 텐데 사실 뭐 얼마 전 뉴스에서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우울증 진단으로 그 어떤 심신미약을 인정받고 경감받은 사례는 지금까지는 없다. 판례가 없다는 거죠. 판례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좀 언뜻 듣기는 했었어요. 근데 이제 그 저희가 바로 전에 찍었던 내용이 또
그 조현병 환자는 잠재적 범죄자인가요? 맞아요. 라는 이야기를 좀 했었었는데 조금 연관성이 있고 또 그때는 저희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었죠. 범죄자가 아니다, 그건 치료받아야 될 어떤 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는 거와 약간은 조금 어긋나는 부분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죠.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아까 그 영상에서 잠재적 범죄자가 아니고 치료받아야 될 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 아까 저희가 조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. 한청이나 망상에 내가 이렇게 피해를 받고 있고 주변에서 욕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욕한다고 있고 생각했을 때 그때 그런 행동을 보이는 것, 이건 이제 내가 어떤 충동적인 행동이 병의 증상과 연관성이 있는 거죠. 그렇죠. 네, 그래서 이거는 좀 범죄를 했지만 이거는 좀 치료를 통해서 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그 파워가 큰 거고요. 사실 이런 우울증 때문에 이런 행동을 일으켰다. 이 연관성이 적다면 사실 이거는 병을 치료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감옥에서 죗값을 받아야 될 문제다. 이렇게 구별을 해서 이해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간혹 이번 사건이 심신미약을 주장했다는 거에 너무 분노를 해서 일부 몇몇 분들은 아예 심신미약으로 인한 그 처벌 경감이나 면제를 없애야 된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. 조현병 환자분들이 아니면 다른 정신병적인 증상이 있는 환자분들이 병 때문에 범죄가 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는 사실 본인이 어떤 사리분면이나 실제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져서 그런 거기 때문에 형법을 들이밀어서 감옥에 보내고 이런 건 해결책이 아니기 때문에,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이 병이 이 범죄 행동에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. 예를 들어서 조현병 환자가 망상이 있고 환청이 있는데 그거랑 별개로 그냥 누구를 죽였다, 이 사람을 뭐 살인마들처럼 재밌을 것 같아서 죽였다, 그러면 조현병이랑은 전혀 관계가 없는 그렇죠. 행동이기 때문에 그거는 처벌받아야죠. 그렇죠. 맞습니다. 네. 그거를 좀 잘 구분하긴 해야 되는 것 같아요. 그런데 좀 안타까운 거 하나는 우리나라에서는 주치 상태에서의 범죄를 심신미약이라고 인정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, 법원에서. 그런데 그거는 사실 해외에서는 뭐 마약을 포함해서 약물이나 어떤 물질에 의한 판단 능력 저하를 그 사람이 심신미약이라고 해서 범죄를 경감시켜줄 거냐라고 보는 거를 해외에서는 그 물질을 먹은 것 자체가 본인의 선택이고 자기가 사리분별력이 있을 때 물질을 섭취한 거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사리 판단력 저하는 그 사람의 책임이라고 보거든요. 어쩌면 미필적 고의로 더 가중 처벌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나라도 조금씩 변화가 있어야지 않을까,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술을 마셔서 사리 분별이 흐려졌지만 그래도 운전대를 잡으면 안 됐던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전혀 음주운전으로 누구를 뭐 이렇게 다치게 하거나 하는 거를 뭐 형을 감해주거나 이렇게 관대하게 해지지 않지만, 만약에 술을 먹고 뭐 술자리에서 뭐 성추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디서 이제 폭력 뭐 싸움이 생긴다든지 그런 걸 했을 때 술 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좀 형을 감해준다라는 판례들은 지금까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은. 만약에 정신과 병 때문에 그 병의 증상으로 범죄 행동을 했다고 하면은 병에 걸리고 싶어서 병 걸린 사람은 없잖아요. 그렇죠. 자기도 병 치료되고 싶은 건데 술 먹고 범죄를 한 거는 자기가 술 먹고 싶어서 먹은 거니까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. 다른 문제죠. 네. 정말 다른 문제. 그리고 분명한 거는 정신과 의사는 그 어떤 질병에 대한 상태만 판단하는 거지 결국 심신미약이냐 아니냐라는 건 정신과 의사가 판단하는 문제는 아니고 판사가 또 판단해야 될 문제고, 이런 부분들은 이제 또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또 계속 개선이 되어 가질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사실 심신미약이 어려운 문제라서 판사분들도 고생이 많으실 것 같아요. 쉬운 문제는 아닐 네. 것 같아요.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니까 네. 현명한 판단 내려주시겠죠. 네. 그럼 우리는 현명한 판단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볼까요? 네. 네. 그래요. 네. 오늘 좀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도움이 되셨으면 댓글이랑 공감 부탁드리겠습니다.